우주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빛조차 빨아들인다는 그 압도적인 파괴력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100년 전 블랙홀이 관측되기 훨씬 이전부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그 존재를 예측했으나 50년 전까지만 해도 그저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였죠. 그러나 2019년 역사적인 발견이 이뤄졌는데 바로 인류 최초로 블랙홀 관측에 성공하며 더 이상 가상의 천체가 아닌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해냈죠. 최초로 관측된 블랙홀은 태양계를 삼키고도 남을 정도였으며 수많은 별들이 블랙홀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 주변은 은하 수십억 개를 합친 것보다 밝은 빛을 두른 모습이었는데요. 놀라운 건 모습만이 아니었죠. 연구 결과 블랙홀은 주변 물질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뱉어내기도 하고 두 개의 블랙홀이 하나로 합쳐지기도 하는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기이한 모습을 띄었는데요. 오늘은 알수록 소름 돋는 우주의 포식자 블랙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이 기이한 어둠의 천체는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밝은 태양이 죽음에 발생합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쏟은 후 무너지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항성이 생을 다한 순간 내부의 압력보다 중력은 더 커지고 이 걷잡을 수 없는 중력 때문에 결국 중심핵으로 끝없이 수축되는데요. 거대 태양이 구슬만큼 작은 점으로 압축될 때 별의 회전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집니다. 마치 피겨 선수가 스핀을 하다 몸을 모으는 순간 회전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작은 점은 무한대의 질량과 중력을 갖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덕과 같은 천체가 되는데 이것이 파괴적인 천체 블랙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도 미래의 블랙홀이 되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태양 질량이 3배는 돼야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비교적 작은 태양은 죽은 후 그저 백색 외성으로 남게 되죠. 물론 우리 은하계에 존재하는 블랙홀의 수가 무려 1억 개라고 하니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구가 블랙홀에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일단 블랙홀이 태양계 정도까지 다가왔다면 밤하늘의 별이 휘어 보이는 중력렌즈 현상을 보게 될 텐데요. 이후 태양이 삼켜지며 사방은 깜깜해지고 블랙홀의 중력은 가장 가까운 지면부터 당기기 시작해 점점 지각을 뒤틀고 지구를 조각낼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블랙홀 안으로 빠진다면 거대 동굴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낄 겁니다. 이후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블랙홀 경계함까지 넘어섰다면 광속에 근접하는 속도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갈수록 더 강하고 균등하지 않는 중력을 온몸으로 느낄 겁니다. 재밌게도 시간 역시 점점 느려질 텐데요. 이는 블랙홀의 거대 질량으로 인해 시공간의 곡률이 커졌기 때문이죠. 때문에 누군가 블랙홀 밖에서 빨려 들어가는 당신을 목격한다면 그저 멈춰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이 블랙홀 밖의 우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블랙홀 내부와 달리 머리 위로 아름답게 회전하는 별들을 잠시나마 감상할 수 있겠죠. 이후 특이점으로 떨어질수록 높이에 따른 중력 차는 커질 텐데요. 머리와 발끝 정도 거리에도 중력 차이는 수백만 배 커지며 몸은 스파게티면처럼 늘어나게 되죠. 지속되는 강한 중력은 결국 분자결합까지 끊어내며 산산조각내고 당신은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로 부서질 겁니다. 다행히 현재 가장 가까이 발견된 블랙홀이 수천 강년 떨어진 곳에 있으니 우리 생애에 마주칠 일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만에 하나 이런 무서운 블랙홀이 움직인다면 그 문제는 달라집니다. 블랙홀의 대부분은 태양처럼 그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놀랍게도 2019년 과학자들은 2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는 것을 찾았는데요. 발견된 2 블랙홀은 강한 중력에 이끌려 다가오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충돌했고 그 결과 하나의 거대 블랙홀로 합쳐졌죠. 이로 인해 태양 일조개에 맞먹는 엄청난 빛이 발하고 중력파가 발생해 시공간과 우주를 뒤흔들 만큼 강한 파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로써 생긴 파동은 70억 년을 날아와 현재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분석되었는데요. 충돌한 2 블랙홀의 질량은 각각 태양의 66배, 85배였으며 이들의 충돌로 태양 질량의 142배에 달하는 거대 블랙홀이 탄생한 거죠. 사실 관측이 아니더라도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삼키며 몸짓을 키웠다고 하기에 태양 질량의 660억 배에 달하는 거대 질량을 설명할 수는 없었고 때문에 블랙홀의 병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죠. 이런 초고대 질량 블랙홀의 규모는 작은 은하와 맞먹는 정도인 건데 만약 이 거대 블랙홀이 태양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태양계를 넘어 카이퍼 벨트까지 모두 집어삼키고도 남을 겁니다. 우주에 이런 크고 작은 블랙홀이 얼마나 있는지 아직 정확히 알진 못하나 우리 은하에만 해도 수백 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지 않으면서도 우주에 끼치는 파급력만으로도 존재감이 엄청난 이 천체는 앞으로 얼마나 더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을 다른 우주로 연결하는 통로라며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말이죠. 이미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던 이론들은 보란듯이 여러 번 뒤집혔고 가설들은 무수히 입증되며 은하가 수없이 많음을, 우주는 멈춰있지 않음을 알게 됐으니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던 세상도 블랙홀을 통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천문학적인 우주의 크기 앞에선 블랙홀조차도 모래알 같은 존재일 테니 당장 우리의 밤하늘이 삼켜질 걱정은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보단 우리 모두 시궁창을 살아가지만 그중 누군가는 밤하늘을 본다는 말처럼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이 천체 앞에서 더없이 작고 약한 존재일지라도 눈앞의 걱정에 아둥바둥하기보다 한 번씩은 저 우주의 신비로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